네, 안녕하세요. 주식비서 수요일 시황 방송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뭐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급락장은 제가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 유튜브나 뭐 텔레그램에서 제 의견을 참고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계시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은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가 지난 월요일 날 670포인트까지 왔어요. 네,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게 2023년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죠. 작년 초. 1년 한 7개월 전에 찍었던 최저점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후에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또 우여곡절 끝에 또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데 딱 이틀 걸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뉴스라든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갑자기 뭐 커졌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이번 하락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에 어느 정도 엔캐리 청산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코스피도 네, 여기 하락 코스에서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네, 보시면 이게 지난 7월 말일까지 8월 1일, 네, 7월 말 8월 초까지 엔달러 환율의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1단, 2단, 3단, 4단 하락까지 나오고 어느 정도 기술적인 하락폭을 채웠다고 좀 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 거의 왔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됐다. 네, 거의 됐다고 보고 추가 하락은 제한될 것이다.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 시장도 여기서 8월 초에는 일단은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던 건데 일단 예상과 다르게 엔화 가치가 추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폭락을 했어요. 한 번 더 폭락하면서 보통 이게 뭐든지 그래요. 예전에 유가가 됐든 뭐 환율이 됐든 어떤 현상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이게 선을 넘어가지고 진짜 과격하게 나오면 이 마지막 그 추가 변동에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갑자기 한 번 더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니까 추가 급락이 나온 건데,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아니 어떻게 엔화가 한 번 저 정도 움직였다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빠지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중에 마이너스 13.7%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도 코스닥이 하루에 13.7%까지 하락한 적은 없습니다. 네, 이때 이 코로나 난리통에도 13.5%까지 떨어진 적은 있어요, 하루에. 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같은 그런 엄청난 악재가 당장 실체가 보이는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랄까요, 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러 각도로 여러 채널에서 이번 하락에 대한 그 분석들을 이제 종합해 본 결과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엔캐리 트레이드 뭐 이것 때문에 촉발된 건 맞는데요. 저 정도로 큰 하락이 나온 거는 알고리즘, 네, 알고리즘 매매 때문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거를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사람이 직접 매도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 요즘에 알고리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매니저들도 알고리즘을 많이 활용하는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매도 시그널을 보내면서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또 매도 시그널, 또 무너지면 또 매도 시그널.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무너진 건데, 보통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누군가 이제 개입을 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고 그 알고리즘의 그 도미노 현상이 좀 멈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8월 초가 마침 또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수급도 굉장히 약한 상태에다가, 그리고 그 ETF도 요즘에 굉장히 시장이 커졌잖아요. 그 ETF에서 발생하는 그 패시브 자금들이 또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과거에도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이럴 때도 그렇고 보시면 이게 시장이 생각보다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많이 빠지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장 보세요. 항상 마지막에 갑자기 더 많이 빠지죠. 갑자기 팍 밀립니다. 이게 뭐냐면 ETF 물량들, 패시브 물량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면 시장이 무너지면서 ETF가 하락하고, ETF가 하락하면 ETF에서 보유하고 있는 편입된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또 주문하고, 그럼 그 종목이 빠지면 시장이 하락하고, 그럼 ETF가 하락하고, 그럼 거기서 또 매도 주문이 나오고 해서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반등이 나오죠. 반등 나오고
또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동안 이제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이제 하루에 그냥 한 방에, 그전에는 며칠에 걸쳐서 나왔던 이런 현상들이 이번에는 그냥 한 방에 나온 거예요. 한 방에. 그런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경기 침체 우려, 엔캐리 트레이드 맞아요. 맞는데 과연 지금 시장이 여기서 지구촌 경제 멸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장. 경기 침체라고 했지 경제 폭망, 뭐 신용 위기, 뭐 부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될 정도로 급락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해서 정신을 차리는 과정에서 이제 계속 봐야죠. 시장이 정말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가는 것인가, 미국의 금리 결정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그 다음 방향성을 찾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역대급 폭락장이 나왔습니다. 요거 예측을 이제 실패했고요. 일단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겠죠. 일단은 경기 침체는 아직은 아니다. 경기 침체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 섣부르다. 이런 분석들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나면 혹시나 하는 그런 불안감들이 남아있기 마련이죠. 항상 그랬어요. 이 걱정이 해소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근거라든지 뭐 경기 지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저는 반등은 나온다고 봤고, 제가 월요일 날도 텔레그램이나 저희 카페에도 빠르면 내일부터 반등 나올 겁니다. 이거 너무 과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반등에 포커스를 이제 둬야 되는데,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반등은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올라왔고 코스닥이 유독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도 탄력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우리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근데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자리까지는 회복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거기 맞고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갭 메꾸고 월요일 하락을 완벽하게 다 만회를 했어요. 이틀 만에. 그리고 대만도 보시면 아직은 좀 갭이 남아 있는데 지난 금요일 종가까지 상당 부분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코스닥 아직 여기까지 갈 자리가 많이 남아 있죠. 코스피도 이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아직은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 있어요. 물론 우리 시장이 일본, 대만처럼 똑같은 수준까지 회복이 돼야만 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이 급락한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우리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심플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꼭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최소 2600선 위로는 한번 올라와야 된다. 2600 초중반이든 뭐 중반이든 중후반이든 정확하게 맞출 수 없지만 일단은 2600선까지는 한번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750 근처인데 760, 70까지 760에서 70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뭐 빠졌다 가든 뭐 횡보했다 가든 아니면 다시 그냥 무너지든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지금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물론 있었는데 오늘 뉴스가 나왔죠. 일본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너무 가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AS 코멘트라고 해야 되나? 약간 AS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상황 좀 보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조금 이제 진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믿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금리 인상 할 수 있죠. 해야 될 걸 안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당장 내일 뭐 다음 주에 갑자기 말을 뒤집고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이슈가 당분간은 좀 소강 상태가 될 거다. 그러면 일단 그 시간 동안에는 시장이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반등 이후에 재하락이냐 상승이냐 그거는 계속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8월 말과 9월 초에 가면 미국에서 잭슨홀 미팅이랑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번 9월 FOMC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원래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매도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장이 이미 높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 시작하면 야 이거 이제 경기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때부터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논리가 있었는데요. 이미 시장이 지금 빠졌잖아요. 7월부터 8월 초에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왜 빠졌냐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 우려감.
그럼 여기서는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나와도 그걸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다행이다. 경기가 침체될 걸 걱정했는데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해줬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좀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금리 인하라도 시장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 하고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급락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 하고 전혀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 전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밑그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세부적인 코멘트,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이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좀 비둘기스럽게 우호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 말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장이 추가적으로 또 패닉에 바로 걸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좀 반등 쪽으로 포커스를 좀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미 한번 시장의 신뢰가 깨졌다고 했죠. 이렇게 큰 충격파가 발생을 이제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평소처럼 우리가 기업 전망, 좋은 기업이야, 좋은 주식이야 해가지고 그냥 평온하게 매수해서 바이앤홀딩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보시면 코스닥도 이런 자리가 깨졌잖아요. 일단 추세가 깨진 건 사실이에요. 추세도 깨지고 지금 뭐 저점도 이탈됐다가 올라오고 여기도 깨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V자로 회복돼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극복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또 밀리고, 밀리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더라도 갈 거란 말이죠.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다행히 이런 자리는 지켜냈습니다. 이런 자리는 지켜냈는데 이제 여기가 깨졌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장 이렇게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많은 과정들이 있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궤적으로 갈지는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굴곡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뭐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보유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가 필요하냐? 어느 정도 이제 트레이딩이 필요한 거예요. 바이앤홀딩보다는 지금은 이제 샀다 팔았다 팔고 다시 또 재매수를 노려보고, 이런 트레이딩이 당분간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섹터를 보고 있는데,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낙폭과대주를 트레이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뭐 전력, 화장품 이런 쪽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들, 이제 이쪽을 트레이딩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신고가를 막 뚫고 강한 추세를 보여주면서 잘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 가다가 낙폭이 크게 나온 종목, 이런 종목의 반등을 노리는 매매가 하나 있고요. 잘 가면서 최근에 시장 때문에 조금 고생했지만 바로 이렇게 신고가를 뚫고 있는 이런 종목 있죠. 바로 신고가를 뚫거나 아니면 신고가를 이미 뚫은 상태에서 요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 있죠.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놓고 요 위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무너지면은 탈락이에요. 탈락. 이렇게 무너지면 탈락이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요 위에서 지켜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 위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패턴이 아니고 그냥 애매한 종목 있죠.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종목. 이런 종목은 물론 장이 올라가면은 뭐 회복은 나오겠지만 이게 타이밍도 맞추기가 힘들고,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은 보통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한 종목은 급락한 만큼 반등도 세게 나오거든요. 이 퍼센테이지 폭이 큰 거예요. 위아래 퍼센테이지 폭이.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거면 이왕이면 변동성 큰 종목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낙폭과대 유형에서 반등을 노리는 유형,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한 종목 있죠. 이런 장에서도 신고가를 버텨내고 있는 종목, 물론 흔치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주로 이제 바이오나 뭐 조선 쪽에 좀 있는데요. 이렇게 잘 버티는 종목은 반대로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호재가 있든지, 아니면 이 시세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뭐 외국인 기관 메이저 자금의 강력한 방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내는 거지. 이게 더 갈 가능성이 없는 종목이라면 여기서 깨지죠. 여기서 그냥 놔버리죠. 이 시세를 이렇게 지켜낼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지켜내.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낸 종목은 앞으로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그냥 뭐 고만고만한 종목 말고요. 낙폭과대, 단기 낙폭과대 아니면 신고가 돌파 유형, 이쪽으로 좀 트레이딩을 보면 좋겠다 당분간,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섹터를 ETF별로 쭉 나열해서 보면 어떤 섹터가 지금 많이 빠졌고, 어떤 섹터가 덜 빠졌고, 어떤 섹터가 애매하고,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반도체 섹터가 단기 낙폭이 굉장히 크죠. 일단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여력이 좀 크다는 거죠. 좋다는 게 아니고 좋지는 않지만 낙폭과대라는 건 안 좋은 거죠. 많이 빠졌다는 건 안 좋은 건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이 퍼센테이지 폭이 클 수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네요. 자동차도 낙폭이 좀 크고, 그 다음에 화장품 쪽도 단기 낙폭이 큰 상태에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큰 것 같고요. 물론 뭐 여행 이런 거는 낙폭이 크긴 한데 이런 거는 이제 제외입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낙폭과대 매매를 할 때 있잖아요. 이 낙폭과대 매매를 할 때 단기 낙폭과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잘 가다가 단기간에 확 떨어진 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종목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더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지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쌍봉을 만들든 아니면 뭐 헤드앤숄더를 만들든 그렇게 패턴을 만들고 뭐 하락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가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유형을 보는 게 좋아요. 반대로 낙폭과대라고 했더니 그냥 이런 종목이죠. 이렇게 하락하다가 그냥 더 빠진 거. 이런 거는 물론 반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건 좀 느려요. 느리고 이런 자리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중장기 하락의 트렌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이 중장기 트렌드를 바꾸는 급등이 나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낙폭과대라고 우리가 할 때는 정배열에서 신고가형 정배열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이런 유형을 보는 게 좀 유리하다. 장기 하락 종목 말고 단기 낙폭과대를 보자. 그래서 보시면 잘 가다가 단기에 급락한 게 보통 반도체, 뭐 화장품, 뭐 자동차 이런 쪽이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여행 레저 그리고 뭐 에너지 이런 쪽은 원래 중기 하락이에요. 중기 하락. 중기 하락은 물론 얘도 반등은 나오겠지만 이 반발력이 좀 약할 수 있다. 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 이것도 중기 하락이잖아. 중기 하락. 신재생 에너지 중기 하락이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잘 가다가 단기 하락해서 급등하는 거, 잘 가다가 단기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거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잘 가다가 단기 급락했다가 제일 빨리 돌리는 섹터가 어딘가 봤더니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지금 제일 빨리 돌리죠. 이게 바이오 액티브 ETF고 이게 바이오 코덱스 바이오고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반발이 좀 빠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제 반도체 쪽이나 자동차 화장품 쪽이 당장 실적도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요. 과거에도 이런 위기 상황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렇게 급락장 위기가 딱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주가가 오르더라도 이런 굴곡을 크게 그리면서 올라가요. 물론 이거를 그냥 매수해서 통짜로 다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건 결과론적으로 올라간 거지. 예를 들어 이럴 때처럼 여기서 매수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다시 확 빠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매수했더니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급락이 한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급락이 여기까지 나올지 아니면 뭐 더 하락할지 아니면 그냥 갈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계좌의 비중이라는 거를 조절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좀 비중을 줄였다가 내려오면 또 매수를 해봤다가 분할 매수로 이런 식으로 분할로 비중 줄였다가 또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하면 이렇게 또 기회가 잡힐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시장은 과연 어떤 궤적을 그릴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이런 출렁임에 대한 대비는 해놓고 보자. 과거에도 보시면 이게 계속 올라가진 않죠. 이렇게 출렁출렁 하잖아요. 시장이 한번 이렇게 급락하면 이런 출렁출렁 작은 출렁임이 있고 또 큰 출렁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나면 시장이 또 크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는 통째로 다 참겠다. 이 과정을 나는 다 꿀꺽 삼키겠다. 결국 장은 올라갈 거니까 경기 침체 안 올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보유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저는 중장기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과 트레이딩 대응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아까 제가 낙폭과대 패턴에 대해서 이런 유형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뭐 경기 침체 우려, 뭐 AI, 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얻어맞았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정배열로 급등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럼 이런 종목이 과연 여기서 이렇게 그냥 바로 원점으로 내려올 거냐 반등도 없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게 어디서 반등이 나오느냐의 문제지 무조건 반등은 나옵니다. 낙폭과대 매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계속 하락하는 종목 이거 잡으면 이거 조금밖에 못 먹고 다시 그냥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하락의 에너지가 중기 하락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근데 하이닉스는 어쨌든 이 중기 상승의 힘이 아직은 살아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이닉스를 이렇게 주봉 월봉으로 보시면 아직 상승 추세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자리가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한 번에는 안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밑꼬리가 달리고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당장 이게 신고가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신고가 노리는 건 아니고 최소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반등이 이 변동폭 자체가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유형에서는 이런 종목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근데 하이닉스를 꼭 추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 추천하는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이닉스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어요.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너무 크게 터지는 흐름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물량이 무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엄청난 거래량이 또 새롭게 들어와서 이걸 쏴주지 않는 이상은 반등 탄력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있죠. 이렇게 잘 가다가 뚝 떨어진 이런 유형 중에서 거래량 없는 거 있죠. 이 거래량 없는 거, 거래량 없이 이렇게 떨어졌다. 그런 종목은 반등 나올 때 세게, 굉장히 가볍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하락폭의 뭐 절반 정도, 아무리 못해도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보통 이런 패턴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트레이딩을 통해서.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NC소프트라는 종목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종목은 전체적인 추세가 흐름이 하락 추세잖아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게 힘들어요. 이거 힘들다. 시장이 좀 좋아지면 뭐 어느 정도 회복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거대한 하락 추세를 거스르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할 거면, 트레이딩을 할 거면 이런 유형 중기 하락 추세는 보지 말자. 방금 낙폭과대를 본 거고, 신고가 돌파 유형 트레이딩, 이건 이제 어떤 종목이냐 제가 샘플로 좀 보여드리면, 자,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파마리서치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은 급락이 나왔어요. 장중에 15% 폭락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빨리 돌려 세우더니 오늘 신고가를 그냥 뚫어 버렸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뭐 아시겠지만 그 연어 주사, 쉽게 말해 연어 주사라고 해서 피부과에서 피부에 주사 맞히는 핵심 원료를 만드는 회사예요. 보톡스 그런 거 말고 이제 피부결을 좋게 만들어주는, 뭐 추격 매수 하긴 좀 힘들죠. 앞으로 조정이 나오면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샘플로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바이오. 지금 저도 지금 삼성바이오나 파마리서치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삼성바이오도 보시면 이런 자리를 뚫었습니다. 이런 자리. 지금 이렇게 장이 어렵고 안 좋은데 굉장히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급락장에서 한 대 얻어 맞았는데 빨리 회복을 또 시켜줬어요. 이런 거 봐서는 이 종목은 분명히 살아있다. 수급과 흐름도 살아있고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앞으로 뭐 트럼프가 될지 뭐 해리스가 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쪽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트럼프 수혜주라고 불릴 정도로 바이오시밀러 이쪽은 뭐 트럼프 진영에도 유리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좋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고. 이런 종목은 뭐 추격 매수를 하긴 그렇지만 조정이 나와주면 뭐 11 이평선 또는 21 이평선 근처에서는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정된 자금에서 그래도 이왕이면 단기적으로 좀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매한 거, 그냥 고만고만한 거보다는 제가 이런 이 두 가지 유형으로 좀 압축해서 제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이 계속 어려운 장이 되고 있어서 저도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지난 3월 말 이후로 계속 하락이에요. 계속 하락하다가 고생하다가 한 번 더 맞아가지고 지금 1년 7개월 전으로 돌아갈 정도로 참 뭐 이런 장이니까 쉽지가 않죠. 당연히 어렵죠. 이런 장에서 너무 또 그렇다고 자신감 잃지 마시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와서 여기서 비관적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는 겁니다. 주식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열심히 룰루랄라 매매하다가 갑자기 이제 와서 나 이거 주식 못하겠어. 일단 팔고 난 떠나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이때 와서 이제 떠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변동성이라는 건 계속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보다는 여기서가 훨씬 편안한 거거든요. 더 안전한 거고. 그렇잖아요. 가격이 싸졌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가 앞으로 계속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보다는 훨씬 편안한 겁니다. 여기보다는 편안한 거예요. 지금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뒤늦게 비관론자, 부정론자로 바뀌지 않도록 그런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어딜 향해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꾸준하게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런 하락장에서 손실도 볼 수 있는 거죠. 손실 봤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또 수익 내고 몇 번 하다 보면 또 금방 자신감 생기고 돌파구가 보일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때 과거에 우리 경험을 떠올리면서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